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진입니다. 나주의 7살 어린이 이 꼬마를 납치해서요. 그것도 이불에 싸서 자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꼬마 입장에서 봤을 땐 곳곳에 갑자기 이불로 자다가 납치돼서 멍들도록 맞고요. 대장이 파열될 지경으로 성폭행 당하고요. 또 목을 졸려서 죽을 뻔까지 했던 살해 시도까지 당했던 충격적인 이번 사건, 나주 사건. 앞으로 이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강력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세심한 보호, 그리고 치료가 좀 제도적으로요. 돈 없는 사람, 이번에 나주구 어린이가 돈이 한 푼도 없답니다. 가족이요. 이사도 못 간답니다. 이사가 가장 중요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캐도남마에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분야 최고의 여성 전문가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또 피해자에게는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지 의사 그리고 검사 두 분 다 이 성범죄와 관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이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태풍으로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 나주에서 7살 소녀가 성폭행당하고 이불에 쌓여 버려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성폭행범 부 씨는 평소 아동과 성관계를 원했다고 말했다. 계획적인 범행이었다. 피해 아동은 대정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cm가량 찢어졌다. 평소 활발하고 야무진 성격의 아이는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아동 성애자들이 들끓고 있다.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학원자, 일명 도가니 사건과 나영이 사건 등 우리 사회는 이미 끔찍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다. 당장 대책이 필요하다. 나주에 직접 가서 피해 상황을 살피고 온 나영이 주치의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미국 LA지방검찰청에서 10여 년 동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아온 박향헌 검사, 곳곳에 도사리는 변태 성욕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박종진의 쾌도남마에서 파헤쳐본다. 네, 오늘 먼저 만나보실 분은요, 이 성폭력 피해 아동들의 상담과 치료를 해오신 정신과 전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나영이 주치의로 알려지신 분, 지금은 새누리당 성범죄 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요. 신의진 의원, 함께 자리에 모시고 오늘 이 성폭력, 특히 아동 성폭력 문제점, 피해자 매뉴얼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직접 나주에 갔다 오셨죠? 네. 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고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만큼 슬프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슬프고 비참했다.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나영이가 아니고 여기 하여튼 나주 그 여아를 피해 여학생을 본 거죠. 저는 아이는 못 만났습니다. 아이는 못 만났어요. 부모님 만나고 아이를 처음에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 그리고 네. 주변의 경찰 다 만나봤는데요. 아이는 왜 안 봤냐면 실은 제가 간 날이 31일이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진술을 막 끝내고 이제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광주에 가서 종합병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아이가 너무 지치고 불안이 올라와서 낯선 사람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만큼 불안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마저 간다는 거는 참 말이 안 되죠. 의사시잖아요. 의사 자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 아닙니까? 네. 지금 거기에도 누군가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주치의로서 이제 젊은 정신과 전공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떠냐, 잠은 잘 자느냐, 불안은 어느 정도냐, 혹시 약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진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주치의 선생님한테 같이 의논을 하고 왔고 아이는 오히려 그때 보면은 2차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초기 대응할 때 나영이 사건 때는 문제가 좀 많았다. 수술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나영이 때보다 특히 경찰의 초동 수사 대응이 굉장히 훌륭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영이 때보다 훨씬 더 보강이 됐던 거 제가 느꼈고 또 하나 의료진의 전문적이고 아주 그 책임을 지는
진료가 정말 눈에 정말 돋보일 정도로 훌륭했고, 그래서 조금 그 종합병원 정도 수준에서 비록 그 외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 두 분 들어가서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나영이보다는 훨씬 더 초기 수술도 잘 되고 해서 아이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해바라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서요. 네. 여기에 문제점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예. 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런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경찰은 주로 수사를 하는데 그 방법을 보호를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아이와 가족을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센터나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주에는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해바라기 통합 여성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쪽에서 도움을 청한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도움을 주러 왔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도움을 주는 게 이번 상황은 굉장히 응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네. 어머님이 거의 불안 때문에 정신을 놓을 정도였어요. 네.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이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빨리빨리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해바라기 센터죠, 거기가. 그쵸. 목포에 있는 목포에 해바라기 있는, 센터.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문제가 경찰을 통해서 통보가 가서 그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일은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이 경우도 산부인과 선생님, 소아외과 선생님 이게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응급 조치를 할 때 산부인과 선생님과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산부인과 하고 그다음에 외과 선생님 수술하다가 이제 수술 끝나고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두 선생님한테 이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히 알려야 되고, 또 아이가 너무 아픈 경우는 이 경우는 진통제, 진정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상담원 수준에 알 수는 없고 정신과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제일 좋겠지만 못 간 경우는 전화로 하면서 아이가 이 상태인데 진통제가 지금 놓으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지지 치원에서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 전문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외과 선생님 가실 때는 심지어 이런 어떤 상태로 아이가 왔는지 우선 지식도 전달되지 않아서 선생님이 이거 복막염인가 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진료를 할 때 충분히 진통제나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었으니까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검진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모르는 전문성인데 이거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하고 네. 의사는 잘했는데 제 말은 여기서 도와주는 의사는 외과 의사를 외과 얘기해요.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 근데 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는 예. 잘했는데 그럼 어떤 의사가 못한 거예요? 정신과 파트가 지금 정신과 파트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개입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정말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 바로 못 가더라도 파견 나간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라도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되고, 특히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네. 그런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약을 써서 진정시켜야 될 정도의 불안인지 아니면 상담으로 다스릴 불안인지,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빠졌네요. 그렇죠. 의사도 빠졌고 연결시키는 시스템이 빠진 거죠. 의사가 꼭 다 갈 필요는 없는데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시키는 연계 구조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이럴 거면 피해자 지원을 전문성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번에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아프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외과 의사가 수술하고 일거에 급급하고 네. 정신적으로 안정을 네. 시키고 진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이 예. 못 썼다. 예. 그 부모의 엄마에 대한 상태에서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예.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정신과 의사가 모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참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지방에는 특히 이 경우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아이 상태도 보고 어른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방에는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이런 전문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분명히 어떤 제도적 마련이 엄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이가 있는 그 전남대학교 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죠. 네. 거기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병원에 앞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특히 해바라기 센터가 있으면 네. 고용을 하도록, 사실 그거는 TO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교과부에서. 네.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세밀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지원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아정신과 의사의 필요성을 막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느낀다 하더라도 네. 강력한 유인책을 안 쓰는 거죠. 그냥 그게 중요한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의 성폭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사회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국회의원으로 이제 하시면서 내가 옛날 정신과 의사로 했을 때랑 내가 국회의원 자격으로 갔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조두순 사건 때도 이보다 더한 문제들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학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는 좀 반향을 일으켰지만 네. 정부나 제도권을 움직이는 힘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그런 지적을 했을 때 좀 박해 같은 것도 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아니면 그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10년 떠들 것들을 여기 와서는 한 달 내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 추진력, 파급력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몸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도 안 오죠? 시간이 아깝죠? 얼굴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더 이쁘긴 하신데 그래도 이제 많이 맞아요. 네, 조치했으면 지난번에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밖에서 떠들었던 것보다 지금 한 달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네. 이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데 네. 있어서.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일단은 이번에 특히 경찰 다 잘했는데 아이가 진술을 할 때 너무 좀 급하게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술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네. 아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진술 조사라는 거는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을 동영상에 녹화를 해서 재판 때까지 증거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적의 상태에서 아이가 잘 기억을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전문이죠. 네.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거를 자문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고치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더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정말 법제화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도 초동으로 빨리빨리 대응하긴 했지만 이런 전문성.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범인 잡는데 급급해가지고 진술 자꾸 빨리 하는데 경찰도 범인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정도의 근거는 가지신 것 같은데 네. 더 정확하게 이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나 이것이 재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 동영상에 찍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재판이 잘 안 열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범인이 잡힌 이후에도 경찰이 계속 진술을 요청했다 이 말이시죠? 요청을 근데 하는 게 절차상은 맞는데 네. 시기나 방법이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는데 그때 한 거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간단한 진술을 받는 거는 예. 당연하다고 경찰이 예. 보는데 이제 잡은 이후로도 그랬다 이 말 아닙니까? 진술 조사를 네. 그렇게 해준 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아이가 안정되고 해도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은 조금 안정되고 해도 되죠. 일단 범인은 잡았으니까. 예. 이 범인의 이 잔혹성입니까? 예, 잔혹성.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잔혹성보다 그냥 동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동물. 그때는 우리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도 있고 또 기분이 나빠도 참는 능력도 있고 충동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출 때 우리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이 갖춰야 될 이런 기본적인 덕목 자체가 그 순간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이 돼버린 거죠. 네.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그 어린아이, 7살짜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적 감정을 느낀다는 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성도착증이라는 소아기호증을 붙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진단명을 붙이는 것조차도 아까운 거죠. 그런 경우는 현재 그냥 다른 문제는 별로 없는데 어린이를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고 뭐 이런 걸일 때 우리가 붙이는 건데 이번 경우에는 실은 그거보다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심지어 살해의 의도까지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단순히 성적으로만 이 사람이 변태다. 그거를 넘어가서 훨씬 더 한 인간의
가치를 존엄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신과 진단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이 특히 아동 성폭행범을 보면 82%가 네. 아동 야동, 그러니까 아동 포르노라 그럽니까? 예, 아동 그 야동을 보고 포르노 아동 야동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내가 언론 기사를 봤는데 네. 혹시 그런 거 아동 그 야동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듣기만 했고. 아 듣기만 했죠. 예. 저도 그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 자체를 내가 이번에 처음 듣는데 그런 게 있긴 있나 봅니다. 실제로 아동 학대의 가장 심각한 형태가 네. 아동을 유인 납치해서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학대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포르노는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도 그 아이는 어린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예. 걔도 그러면 어린애이기 때문에 파열이라든가 똑같은 고통을 지금 나영이가 겪었던 거 우리 지금 나주의 이 여아가 겪었던 거와 똑같은 고통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포르노를 찍는 것 자체 내지는 그걸 배포 유포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형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률을 빨리 제정해 하시죠. 안 그래도 이번에 온 지금 여성 의원들이나 남성 의원들 모두 네. 이번에 아동 대상으로 나오는 음란물 포르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규제를 심하게 하겠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경찰에서도 지금 그거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되니까 사실 굉장히 뒤늦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포르노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엄청 불법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엄청난 성폭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심하게 규제를 해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늦은 겁니다. 형제들도 지금 되게 고통스럽다면서 그 딸들, 네. 언니들 있죠. 예. 얘가 셋째니까요. 예. 예. 그래서 바로 어린이 성폭력은 간 가족을 완전히 정말 풍지박산을 냅니다. 쑥대밭을 만. 예,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 거의 정신이 없으시고요. 네. 이 아이는 병원에 누워 있고 나머지 형제 셋은 지금 아동센터에 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주시청에서 잘 하셔서 그거는 했지만 이 아이들 역시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지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또 심지어 지금 그 센터까지 언론이 또 접촉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온대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물론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 취재를 할 때 가급적이면 초기 아주 불안정할 때는 가족들한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주에 지금 가 있는 언론사들, 그죠? 네. 인터뷰를 그 어린아이들의 인터뷰를 따려고 병원 밖에도 서 있고 학교에서 대기하고. 네. 아. 좀 그거는 이게 지금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올 수도 못하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다. 예. 언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마이크 대고. 네. 빨리 언론이 철수해야 되겠네. 정말 그죠? 너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든데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어머니를 제가 오늘도 전화를 하면서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 네. 어떻게 좀 막아줄 수 있을까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이거 나와야죠. 예. 그 가정을 풍지박살 만들고 지금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언론이 가가지고 도와주는 만큼 더 괴롭힌다면 이거는 언론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며칠까지는 그쵸. 좀 차분하게 될 때까지는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그 가족을 괴롭히면 안 되죠. 언론이 괴롭히라고 있습니까? 그 피해자 가족을 그건 얘기 안 되죠. 그 생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 있는 그 언론 관계자들이, 언론 기자들이 전부 약속을 해서 좀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남대학교에서도 서둘러서 미리 아이 상태를 발표해 주신 이유가 차라리 전문가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만큼 하겠다 해서 해주는 거 오늘 제가 말씀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그분들 직접 하는 것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가족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반드시 지원을 할 때 치료 외에도 복지적인 차원에서 응급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집 같은 경우 집을 옮겨야 되거든요. 네.
이 아이가 이사해야죠. 그 예. 집 또 들어가면 그 공포 속에서 잠이 옵니까? 거기서 자다가 이불채 누가 가져갔는데. 그러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안 되죠.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이건 주거 네. 안정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네. 바로 기금이 네. 이런 기금이 지금 치료비는 여성가족부에서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기금이 나주시청에서 몹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빨리빨리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응급복지기금 같은 것,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것이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우선 저는 국회의원이니까 법률과 예산을 만드는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모금회에서 지금 모금도 하고 있는데 목적기금처럼 이런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기금이 누구 지정해서 줄 수는 없는데 이 부분만 좀 목적기금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간 내로 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재단 만드셔서 돕겠다고 하시고, 뭐 삼성이니 뭐 좋은 큰 회사 뭐 이런 데도 전부 장학재단이니 무슨 복지기금 다 내놓고, 하물며 안철수 원장도 뭐 재단 또 만들어서 또 기부하시겠. 이런 분들한테 가서 좀 달라고 하시죠. 요 이사 비용이나 이런 치료비 좀. 제가 예전부터 했지만 네, 안 됐습니까?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 누구를 위한 복지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금이고 누구를 위한 그 사회에 무슨 환원한다 이런 재단 이런 게 이런 걸 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그 말에 동감입니다. 예. 필요합니다. 아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생색내기용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 이거 이런 걸 해야죠. 이사 비용도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사 비용이. 이사 비용 이 방송을 보고 예. 누군가 지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사 비용 때문에 그게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이가 지금 사실 장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루가 뭐냐면 배변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장기를 꼬맨 다음에는 그 자리에 음식물이 내려가면 2차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는 장을 밖으로 빼서 대변을 밖으로 빼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묶어놓고 하면은 아이들이 밥도 잘 안 먹고 식욕도 없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영양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이런 약재가 필요한데요. 그런 것은 사실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배변백 같은 경우도 어른용은 너무 크고 이 아이한테 딱 맞게끔 만들어 주려면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그것도 교통비는요. 이 아이가 택시밖에 탈 수가 없거든요. 네. 이 한동안 아플 동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교통비, 사실 가난한 가족이 감당을 하기에는 치료비 외에도 너무나 많은 사실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좀 그렇죠. 재단 같은 데서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돈 내놓으신 그런 재단, 여러 재단들에서 이런 데 좀 지원 좀 해줘야지. 그래서 그걸 막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 있습니까? 그게 이제 목적 기금을 형성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사회복지. 그거는 예산이라면서요. 예산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금을 만드는 기금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회복지재단에서 목적 기금 만들어서 하는 것은 비교적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가 그래도 뭐 여기에 돈이 100억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만 힘써서 보면 1, 2억 정도면 그렇죠. 충분히 이거 네 조두순 도와줄 어린이 수 있는. 2억 정도가 필요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2억 정도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집안이 지금 다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지금 이런 걸 좀 도와야죠. 그쵸. 우리가 마음만 아프고 흥분만 하고 저런 나쁜 놈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빨리 이사를 가야 된다. 즉 결국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아이가 느낄 고통은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고통. 이 아이는 벌써 자기는 너무너무 끔찍한 공포와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외에도 아마 이 아이는 죽음을 한번 넘어보고 온 아이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런 아이를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네. 참 어려운 그룹이 바로 죽었다 살아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네. 이 아이도 역시 죽음을 겪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 공포라는 것은 정말 경험하기가 힘들고, 저는 지금은 이제 급성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정도겠지만 이것이 우울증으로 확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두순 그 피해 어린이도 너무 우울해서 학교를 못 가고 밥을 안 먹고, 그래서 아빠가 새바라기 센터를 알고 오신 거거든요. 치료받으려고. 아, 나영이도요. 예, 우울증이 아주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역시 지금 어떤 스트레스 장애의 급성 증상 외에 좀 더 지나가면 우울증 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가해자도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이거 뭐 해결 방안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거 좀 연구 좀 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당에서 노력하고 저도 노력하면서 가해자 대책, 피해자 대책,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성범죄 자체를 줄일 수 있을까? 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호의 사각지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있는. 예, 예를 들면 정말 한부모 가정에 엄마가 오래 일을 해야 된다든지 정말 그런 방임되고 뭐 소녀 가장 엄청 많은데 이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잘 보호해 줄 것인가. 우리 이 부분 정말 약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활동을 갖다 강화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 엄마가 게임 중독이다 그래서 뭐 계속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도 혹시 좀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든 어른이든 게임 중독에 빠질 때는 근본적으로 우울증 같은 게 선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우도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과 치료라 그러면 너무 우리 국민들은 거부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어린이 이 성폭력 피해 아동 부모 가족을 도우면서 참으로 많은 경우에 부모의 치료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원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거 당하고 나면은 엄마가 똑같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몇 년 전부터는 이 경우에 엄마 아빠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돈이 국가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것을 너무 비난하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이런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이제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본인도 이제 PC방 간 건 사실이니까 엄마가 되게 자책하고 힘들어 하겠습니다. 엄마도. 그렇죠. 그거 하기 시작하면 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걸 잘했다고 박수 칠 수는 없지만 너무 거기다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죄책감을 유발한다. 그거 자체도 엄청난 2차 피해가 되고 그게 아이한테 돌아갑니다. 엄마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를 정죄하고 할 단계가 아니고 일단은 이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중요해서 또 아이를 보호하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가능하면 같이 치료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뭐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거 좀 법률적으로요 빨리 저기 해주시면 좋겠네요. 처리. 이거 또 질질 끄면요 또 4년 안에 못 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4년 안에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못하신 이야기 아까 시작할 때 1시간에도 시간 모자란다 그랬는데 제가 뭐 질문을 막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있는지 내가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 말씀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성폭력 보면 왜 생기나 이게 사실 오늘은 주로 피해 어린이 도와주는 얘기를 했지만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또 뇌과학을 다루는 또 학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욕을 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이 6세 이전에 많이 형성이 됩니다. 6세 예. 이상에? 이전에. 아주 아기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평생이 결정이 되고요. 네. 또 이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이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나중에 자라서 좋은 환경에 섞이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어떻습니까? 학교만 가면 왕따에 학교 폭력에 또 정말 포르노물 막 돌아다니니까 원래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 약간의 이런 문제를 확 접하게 되면 굳어버립니다. 이런 성도착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방이라고 한다면 6세 이전의 아이들을 정말 잘 길러주는 거. 그리고 정말 얘네들을 12개월부터 한글을 가르친다거나 스트레스를 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은. 그러니까 12달 이전부터 한글을 가르치는. 영어 비디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예전부터 그걸 참 안 된다,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다, 그때 놀아야 된다 얘기를 수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경쟁이 너무 세서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를 막 주면서 공부를 막 가르칩니다. 예, 저는 막 그 주변에서 뭐 이제 2살 안 되는데 얘가 영어를 해요 막 이러면서 자랑하는 그러면은 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가행된 아동에 맞지 않는 발달 자극을 줘서 스트레스 주는 것부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부터가 예방이니까 건전한 사회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캐도남말을 보는 모든 우리 주부들에게 영어 공부는 몇 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은 넘어야 초등학교 됩니다. 2학년. 그 이전에는 우리 영어 가르치지 말자. 네. 스트레스를 주지 맙시다. 스트레스 주지 말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아들에게. 네,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는 절대 우리 영어 가르치지 말자. 수학도 가르치지 말고. 수학도 가르치지 말자. 한글도?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니까.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자. 그럼 진짜 자녀들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밑으로 수학, 영어 가르치지 말자. 예. 오늘 그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오늘 다 하셨죠? 네.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성폭행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를 맡아오신 정신과 전문의 출신 국회의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아동 성범죄 분야의 베테랑 검사입니다. 미국 검사입니다. 미국에서 18년 가정폭력과 아동 성폭력 담당 검사로 맹활약 중인 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법과 제도망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 LA 검찰청의 박향헌 검사 직접 모시겠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